3강 명제와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명제를 오늘 하루에는 다는 못 나가요. 명제가 워낙 양이 또 방대하고, 그리고 또 뭐 명제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템포가 다릅니다. 그냥 뭐 식으로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논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말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좀 힘드셔도 잘 들어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명제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조건과 그 다음에 명제를 분류를 하는 것부터가 먼저 시작이에요. 조건과 명제. 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라는 거는 참 거짓이 판단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말의 뉘앙스가 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건의 예. 뭐 예를 들어서 EX가 4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부등식을 풀면은 해가 어떻게 되죠? X는 2보다 작다. 자, 이 X가 2보다 작다라는 말은 조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왜 조건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이잖아요. 그 1은 2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럼 참이 되지. 그런데 3을 집어넣으면 다르죠. 3은 2보다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거짓이 되죠. 즉 넣는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요 식을 조건식이라고 불러요. 자, 좋아요. 그래서 조건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럼 명제는 무엇이냐?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하게도 명제는 그래서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첫 번째는 참인 명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인 명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참인 명제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8은 2의 배수다. 이건 당연히 참 맞죠? 8은 2의 배수가 맞죠? 거짓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8은 3의 배수다. 이러면 틀린 거지, 그지? 거짓이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둘 모두 다 참이든 거짓이든 둘 다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거짓인 거를 보면 얘가 명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명확하면 무조건 명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것들, 즉 조건 같은 거는 주로 이 친구들의 얘가 방정식이나 아니면은 뭐 부등식 같은 거 있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여타 기타 등등 방정식이든지 부등식이든지 이런 친구들은 주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방정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볼까요? x는 2라고 한번 해볼게. x는 2라는 거는 x가 2일 땐 참이지만 3이면은 또 거짓이 되잖아요.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면 이것도 조건이더라.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대부분들 다 조건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참인 명제 있죠. 어떤 경우에 참인 명제가 반드시 나오는 예가 뭐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예를 들면 절대부등식, 이런 거는 이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 조건은 참 거짓이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그 다음에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다. 거짓인 거는 명제가 아닌 게 아니라 거짓인 것조차도 명제이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과 진리집합.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조건과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조건이 이제 뭔지 알았죠? 조건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거라 그랬지.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 조건을. x는 10 이하의 홀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1, 3, 5, 7, 9 이런 게 들어가면 맞죠? 참이죠? 그런데 11, 13 이런 거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참거짓이 바뀌니까 얘는 조건인데 보통 조건은 영어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영어 소문자로 P, Q, R 이런 순서대로 써요. 조건의 이름은 어떻게 쓴다고? 영어의 소문자로 쓰고요. 소문자로 쓰고 P, Q, R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조건의 이름은 P, Q, R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저 조건 P에 X에 1, 3, 5, 7, 9 들어가면 참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 1, 3, 5, 7, 9 참이 되게 하는 그 친구들을 다 모아볼게요. 모았다는 얘기는 뭘 만들었다는 뜻이냐면 집합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지? 1, 3, 5, 7, 9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 그 다음에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 이런 식으로. 다시 진리집합은 뭐라고? 진리집합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갖는 집합.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은 그리고 라지 P, 라지 Q, 라지 R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이용해서 씁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볼 텐데요. 자,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P의 부정, 조건 P의 부정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조건 P의 부정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P의 부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P의 부정은 보통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물결 표시하고 P 이렇게. 자, 요거를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그래서 P를 부정하는 거는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P가 있잖아요. 그럼 P의 부정이 있죠. 나P 있죠. 나P. 나P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집합 중에 아닌 거. 여집합. 그렇지. P의 여집합. 이렇게.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집합 개념을 하려면 전체 집합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전체 집합이 x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럼 1서부터 10까지를 의미하겠죠. 1서부터 10인데 P가 진리집합 P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서 했던 거 할까요? 1, 3, 5, 7, 9 홀수들 10 이하의 홀수 이렇게. 그러면 P의 부정은 뭐예요? 10 이하의 홀수가 아닌 수겠죠. 홀수가 아닌 것. 홀수가 아닌 것 무슨 수예요? 짝수. 그렇지. 홀수가 아닌 것은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은 10 이하의 홀수가 아닌 것, 즉 2, 4, 6, 8, 10 여기까지. P의 부정이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이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서술 어미 있죠? 서술 어미 부정. 그러니까 서술 어미를 아니다로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2다 라고 하면 그놈의 부정은 뭐야? 2가 아니다. 그렇게 가는 거겠지. 그지? 그게 이제 서술 어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 또는 여집합 이런 개념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x는 2다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다의 부정은 2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크다의 부정은 절대 작다가 아니에요.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예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잘 적어 놓읍시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홀수 부정은 짝수겠지? 유리수의 부정은 실수 범위 내에서는 무리수. 그렇지.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 뭐 이런 실수 범위 내라는 조건 하나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 모든 학생은 키가 150cm 이하이다. 자, 이거를 부정할 거예요. 자, 이거 부정하라 그러면 막 다 부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우리 반 아니 막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 부정하는 거 알겠지? 자, 갈게요. 우리 반에서는 요거는 바꾸시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은 우리 반에 요거까지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모든 학생의 부정은 이제 뭐가 되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어떤 학생은 키가 150cm 이하의 부정은, 이하는 150cm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거의 부정은 크다. 그렇지. 초과. 크다가 되는 거겠죠. 150cm 초과이다. 이렇게. 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조건 두 개를 적을 건데, P가 오늘 뭐 축제 얘기 나왔으니까 동아리를 한번 해볼까요? 동아리 이름이 AB인데 나는 A에 가입한 거를 P라고 하고요. Q는 B에 가입한 거를 Q라고 할게요. 조건 Q 이렇게. 자, 1번 첫 번째 또는은 P 또는 Q. P 또는 Q로 갑시다. P 또는 Q는 우리 저번에 그 합집합 할 때 합집합의 개념을 X가 A에 포함되는 원소 또는 X가 B에 포함되는 원소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때 또는을 무슨 집합이랑 같다 그랬냐면 합집합이랑 같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P 또는 Q는 나는 A도 A에 가입하거나 B에 가입한 거를 P 또는 Q라고 부르고요. 집합으로 부르면, 이 친구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P 합집합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는은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이다. 이렇게. 자, 이 친구를 집합 요거를 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부정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전체 여집합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P 합집합 Q를 전체 부정을 했을 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또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기 뭐라 그러니 한글로 다시 써보면 P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Q의 여집합인 거잖아. 교집합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를 조건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 P 이고 not Q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교집합은 이고니까. 그럼 not P이고 not Q는 다시 저걸로 해석을 하면 A에 가입하지 않고 B에 가입하지 않는다. 동시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 소린 거죠. 둘 다. P 또는 Q. P이고 Q는 A에 가입하고 동시에 B에 가입한 거. 그러니까 둘 다 가입한 거에 말하는 거죠. 그게 P이고 Q다. 집합으로 따지면 P 교집합 Q, 즉 교집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얘를 부정하게 되면 전체 부정이겠지.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저희 조건을 따졌을 때 not P 또는 not Q니까 다시 A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B에 가입하지 않다. 지금 또는과 이고에 대해서 그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합집합이고 교집합인지, 그리고 걔네들을 부정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조건은 명제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다 해서 자 여기 가정에 조건 하나 집어넣고 결론에 조건 하나 집어넣으면 P이면 Q이다. 즉 조건 두 개를 붙여서 가정과 결론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명제가 돼요.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자, 6의 약수는 조건이죠. 1, 2, 3, 6이면 참인데 뭐 10, 11 이런 애들은 참이 아닌 거니까 조건이죠. 얘도 10의 약수도 조건이 되겠죠? 근데 조건이면 조건이다로 끝내니까 명제가 돼요. 왜?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그 1, 2, 3, 6은 12의 약수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참인 명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 두 개를 묶어서 가정과 결론을 만들어내면 명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를 기호로 P이면 Q이다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데요. P이면 Q이다. 이때 이 명제가 참이 될 때와 거짓이 될 때에 따라서 기호를 다시 쓰기도 하는데요. 참일 때는 P이면 Q이다로 갈 때 짝대기 두 개 그어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참인 명제를 의미하는 거고 거짓인 명제는 이 짝대기 두 개짜리에서 요거 딱 끊어주면 요건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요거 있잖아요. 얘를 P라고 부르고 얘를 Q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제가 해봤더니 무슨 명제가 됐냐면 참인 명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참인 명제의 특징이 뭐냐면 6의 약수는 1, 2, 3, 6이었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6의 약수를 갖게 하는 진리집합은 라지 P가 될 거고 12의 약수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을 가진 진리집합은 라지 Q가 될 건데 P랑 Q를 비교를 해봤을 때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모두 들어있죠 지금.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불러? 부분집합 관계라고 부르죠. 이 부분집합 관계가 돼서 P가 더 작은 거고 Q가 더 큰 거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 반드시 참임명제 되는 거야. 다시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무슨 집합 된다고? 참임명제.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이야.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 가봐.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사람이야.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큰 데서 작은 데로 오면 거짓이 돼버리죠. 그죠? 다시 참이 되게 하려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요. 됐지?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적을까? 자리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어떤과 모든을 섞으면 얘가 명제가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모든 학생은 수학이 100점이다. 너희들 학교에 있는 너희들 반에서 모든 학생은 수학이 100점이다. 수학이 100점이라는 거는 조건인데 거기에다가 모든을 붙여버렸어. 그랬더니 모든 학생은 수학이 100점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명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학생은 수학이 100점이다. 이렇게 해놔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됩니다. 근데 이 요놈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얘네가 참거짓이 될 때가 좀 차이가 있지. 자, 얘네가 참이 되려면 모든 학생이 수학이 100점이 되려면 여기에 포함되는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너네 반이라고 했으면 너네 반의 모든 애들이 전부 다 100점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 U랑 같을 때만 참이에요. 만약에 P가 전체 집합 U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짓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명이라도 100점이 아니면 틀렸다 이거죠. 근데 어떤 일 때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확 달라져. 어떤 일 때는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은 수학 100점이야.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수학 100점이야? 한 명만 100점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그러면 참이 돼. 그러면 거짓이 된다는 뜻은 뭔 말이죠? 어떤 일 때는? P가 무슨 집합일 때? 공집합일 때. 이렇게. 자,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벗어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참이에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렇지. 얘는 거짓이야. 왜냐? 이렇게 되는 거는 단 한 개도 없으니까. 자, 어떤 일 때는 뭐라고? 공집합이면 거짓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음수다. 아니 x제곱이 양수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양수다. 맞아요? 틀리죠? 0 되는 게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 거짓.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하이다. 당연하게도 음수인 건 없지만 0인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라도 생겼으니까 참이 돼요. 모든과 어떤을 붙였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자, 발레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인데, 자, 명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다. 자,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지? 12의 약수. 12는 6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이건 거짓이 되겠죠? 거짓입니다. 자, 이거를 거짓을 증명하는 그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12의 약수 얘를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이 친구는 Q라고 한번 해볼 건데 P가 더 크고 그 다음에 Q가 더 작죠. 이런 식으로. 그때 Q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1, 2, 3, 6 이렇게 4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Q 바깥쪽에는 4랑 12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지. 자, 제가 지금 저기 적어놓은 원소들 중에 이것을 거짓임을 보이게 하는 얘가 숫자들 중에서 누굴까요? 4랑 12. 그렇지. 4랑 12죠. 근데 이 4랑 12는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냐면 P 안에 있긴 하죠. P 안에 있긴 하는데 Q가 아닌 거지. 맞지? 다시 P이고 Q가 아닌 거라 그랬죠? 조건으로 따질 땐 P이고 not Q인 걸 찾는 거고요. 집합으로 따지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조건일 때는 P이고 not Q이면서 집합으로 할 때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 요게 발레에 관한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였다. 자, 명제가 있다고 칠게요. 명제는 P이면 Q이다입니다. P이면 Q이다인데 이거 실제 예를 이렇게 한번 또 들어볼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맞죠? 4의 배수는 짝수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참이에요. 자, 그때 이 명제의 역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의 역은 가정이면 결론이다였죠? 그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역은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예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될 수는 없죠. 이게 안 되잖아, 그지? 6도 안 되고. 그래서 요 놈은 거짓이다. 대우는 누구냐면 명제를 역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둘 다 부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쓰면 됩니까?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죠.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명제가 참이 될 때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 명제가 참이 되려면 P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의 관계가 라지 P랑 라지 Q가 있을 때 P가 Q의 무슨 집합이 돼야 된다고? 부분집합이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 했어? 이 명제는 참이 된다 그랬죠? 좋아요. 그럼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요. 이렇게. 참이 될 때 제가 짝짝이 2개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집합에서 배운 거야. 집합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각각 부정을 씌웠을 때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로 변하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Q의 부정이 P의 부정에 속하는 거죠? Q의 부정이 P의 부정에 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얘도 그럼 참이 되는 거지. 맞아? 자, 이제 앞으로 명제가 참인 거랑 대우가 참인 거를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이 친구 밑에 있는 친구도 당연하게도 성립하는 거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뭐가 된다? 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역은 명제랑 상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얘는 상관없음. 명제의 증명법이 있는데 명제의 증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대우 증명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76페이지에 잠깐 볼까요? 그 문제를 예제 5번에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라고 나와 있죠. 다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자, 그놈을 대우를 시켜보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n이 무슨 수이면? 홀수의 반대는 짝수죠.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증명하는 거는 진짜 초간단해요. 뭐냐면 n이 2k이면 k 해놓고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써야 됩니다. 2k이면 n제곱은 뭐가 돼요? 4k제곱이 되겠죠? 근데 4k제곱은 2 곱하기 2k제곱인 거니까 2가 곱해졌으니까 따라서 n제곱은 짝수이다. 이렇게 씁니다. n이 2k이면 단 k는 자연수이고 이면 n제곱은 4k제곱이 되고 4k제곱은 2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2 곱하기 자연수는 n제곱은 짝수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귀류법은 결론 부정입니다. 제가 발레가 뭐라 그랬죠? P이면서 Q가 아닌 걸 찾는 게 발레라 그랬죠. 그죠? 근데 P이면서 Q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쭉 문제를 풀어서 Q가 아닌 게 없다로 가버리면 P면 Q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기류법의 특징인데 결론을 부정해서 푸는 게 기류법이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요거를 증명시키는 거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뭐 시험 문제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냥 주관식 서술형 1번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귀류법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뭐 한다? 부정시켜버린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해서 무리수이다가 결론이잖아. 그지? 그럼 무리수이다를 어떻게 버린다고? 부정시켜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는 거죠.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순간 루트 2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n이 되고 m과 n은 서로서인 정수 또는 뭐 자연수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양수니까. 루트 2는 n분의 n이 되고 m과 n은 서로서인 정수. 유리수의 정의가 이거죠. 그 다음에 m이 넘어가면 n은 루트 2m이 되고 이 친구를 제곱하면 n제곱은 2m제곱이다. 따라서 n과 n이 서로 소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2라는 인수 보이죠? 짝수잖아요. 짝수가 되려면 n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n은 2k라고 가정할 거예요. 거기서 k는 정수.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2k를 n제곱에다 집어넣어버리면 4k제곱은 2m제곱이 또 돼버리고 그리고 m제곱은 2k제곱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m도 2l이 되겠죠? 여기서 l은 정수. 이렇게. 근데 다 하고 났더니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면 m과 n이 서로서라는 모순이 되는 거죠. 처음에 가정의 모순이 돼버리죠.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